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중요한 회의에 앉아있고 모두가 한 가지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지만 분위기 때문에 입을 열기가 두려운 순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게 바로 집단사고 그룹띵크의 함정입니다.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1961년 미국은 쿠바에서 역사상 가장 처참한 실패를 겪었습니다. 2010년 콩고 상공에서는 악어 한 마리 때문에 비행기가 추락했죠. 심지어 17세기 네덜란드에서는 튤립 한 송이가 금보다 비싸게 거래되며 나라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집단 착각입니다. 오늘 우리는 집단 착각이라는 책을 통해 이 위험한 현상의 원인과 해결책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집단 사고를 피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비법을 알게 될 거예요. 이 영상에서 다룰 집단 착각은 단순히 책 한 권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책을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거나 책의 핵심 요약을 PDF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 접속해보세요. 제 블로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집단사고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본론 집단사고의 위험성과 사례. 1. 피그만 침공 집단사고의 비극적 시작. 1961년 4월 15일, 미국은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비밀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이름하여 피그만 침공. 마이애미에서 훈련받은 쿠바 망명자들이 소규모 게릴라전을 통해 카스트로를 전복시키는 게 목표였죠. 하지만 이 작전은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CIA, 국방부, 백악관 등 너무 많은 기관이 개입하면서 계획은 점점 비대해졌어요. 소규모 작전이 대규모 상륙작전으로 변질된 거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현지 정보 부족, 항공 지원 부재, 쿠바 민심에 대한 무지 모든 게 엉망이었죠. 결과는 2,506 여단은 100여 명이 사망하고 나머지는 포로로 잡혔습니다. 미국은 5,300만 달러 상당의 의료품을 지불해야 포로 1,113명을 겨우 돌려받았어요. 당시 백악관 특보였던 역사학자서 슐레진저는 이렇게 말했죠. 말도 안 되는 작전을 당장 멈추라고 경고하고 싶었지만 회의 분위기에 눌려 입을 열지 못했다. 이게 바로 집단사고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모두가 한 방향으로만 가려는 분위기 속에서 반대 의견은 묵살되고 비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졌어요. 피그만 침공은 단순한 군사적 실패가 아니에요. 집단사고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이죠. 자, 그럼 집단사고는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다음 사례로 넘어가 볼게요. 2. 모방의 연쇄 콩고 비행기 추락 사고. 2010년 8월 콩고 민주공화국 상공. 작은 쌍발 프로펠러 비행기가 20명의 승객을 태우고 반둔두 공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착륙 직전 기내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악어 한 마리가 탈출한 거예요. 겁에 질린 승무원이 조종석으로 뛰어가자 한 승객이 이를 따라 비행기 앞쪽으로 달렸고 다른 승객들도 본능적으로 따라갔어요. 이게 뭐냐고요? 경제학자 아비짓 바너지가 말한 모방의 연쇄입니다. 세 번째 사람부터는 앞 사람의 행동을 무조건 따라가는 경향이 강해진다고 하죠. 문제는 이 작은 비행기의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균형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기장은 애를 썼지만 비행기는 결국 공항 근처 주택에 추락했고 단 한 명의 생존자를 제외하고 모두 사망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악어는 살아남았다고 하네요. 이 사건은 집단사고가 단순히 회의실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위급 상황에서도 본능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남을 따라갈까요? 다음 사례에서 그 답을 찾아보죠. 3. 튤립 광란 집단의 비이성적 열풍. 1634년 네덜란드. 갑자기 튤립 구근이 금보다 비싸게 거래되기 시작했어요. 이른바 튤립 광란입니다. 튤립은 그냥 꽃일 뿐 특별한 가치는 없었죠. 그런데 엘리트들이 튤립을 필수품처럼 여기자 중산층, 심지어 상점 점원들까지 이 열풍에 뛰어들었어요. 희귀한 튤립 구근 하나가 오늘날 돈으로 5만 달러 이상에 거래될 정도였죠. 하지만 이 열풍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시장은 붕괴됐고 많은 사람들이 파산했어요. 이게 바로 집단사고가 낳은 경제적 거품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현상, 현대에서도 낯설지 않죠? 주식이나 암호화폐 열풍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볼 수 있어요. 모두가 지금 사야 해 라고 외칠 때 우리는 왜 이성을 잃고 따라갈까요? 이 질문은 집단 사고의 핵심으로 이어집니다. 4. 권위의 위험성 맹목적 복종. 집단 사고는 권위적인 분위기에서 더 쉽게 나타납니다. 1984년 한 심리학 실험에서 나이든 남성이 젊은이들에게 동전을 요청했어요. 홈리스 복장일 때는 45%, 사업가 복장일 때는 50%가 동전을 줬지만 소방관 복장일 때는 무려 82%가 응했어요. 권위의 상징이 사람들의 행동을 바꾼 거죠. 1966년에는 더 충격적인 실험이 있었어요. 익명의 의사가 간호사들에게 전화로 허용되지 않은 약물을 초과 투여하라고 지시했죠. 놀랍게도 95%의 간호사가 그 지시를 따랐습니다. 이건 권위에 대한 맹목적 복종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줘요. 병원뿐 아니라 직장이나 조직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권위는 집단 사고를 부추기고 비판적 사고를 억압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실수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집단 사고를 피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집단 착각은 이를 예방하기 위한 7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5. 집단 사고 예방 7가지 방법. 집단 사고를 막기 위해선 조직 문화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빙 제니스가 제안한 7가지 방법을 소개할게요. 1. 자유로운 비판의 분위기. 모두가 편하게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해요. 두 번째는 리더의 중립성으로. 리더는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독립된 팀 구성으로 여러 팀으로 나누어 다양한 관점을 도출하세요. 네 번째는 반론 테스트로 모든 반대 의견을 꼼꼼히 검토해야 해요. 다섯 번째는 외부 의견 수렴으로 믿을 만한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여섯 번째는 외부 전문가 초빙으로 객관적인 시각을 제공받는 거죠. 마지막 7번째는 반론자 지정으로 매 회의마다 반론자를 정해 다양한 비판을 유도하세요. 이 방법들은 단순하지만 집단 사고를 막는데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 반론자를 지정하는 건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말할 용기를 주는 강력한 방법이죠. 6. 도편 추방과 레드팀 비판적 사고의 역사적 뿌리. 고대 아테네에서는 도편 추방이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었어요. 시민들은 매년 도자기 조각에 추방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적어 투표했죠.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은 10년 동안 아테네를 떠나야 했어요. 이건 집단 사고를 막기 위한 고대의 지혜였죠. 현대판 도편 추방은 레드팀이에요. 미군에서 시작된 레드팀은 아군의 약점을 파고들어 전략을 개선하는 가상의 적군 역할을 합니다. 레드팀은 모든 가정을 의심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요. CEO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한 명이 반드시 필요하죠. 레드팀은 단순히 반대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더 나은 결정을 위한 객관적 분석을 제공합니다. 집단 사고를 피하려면 이런 독립적인 시각이 필수적이죠. 7. 챌린저 우주왕복선 폭발 조직 문화의 실패. 1986년 1월 28일 챌린저 우주왕복선은 발사 73초 만에 폭발했어요. 7명의 우주인이 목숨을 잃었죠. 원인은 15센트짜리 고무 패킹, 오링이 추운 날씨에 탄력을 잃은 거였어요. 놀랍게도 오링 기술자는 발사 전 이 위험을 경고했지만 NASA의 경직된 관료 문화는 그의 목소리를 묵살했어요. 조사위원 리처드 파인만은 나사가 러시안 룰렛을 벌였다고 비판했죠. 이 사고는 집단 사고의 5가지 요소 즉 권위적 리더십, 동질성, 외부 폐쇄성, 촉박한 기한, 중요한 사안이 모두 작용한 결과였어요. 조직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비극이 말해줍니다. 8. 베트남 영양실조 해결 집단 사고 극복의 성공. 1990년 베트남의 63% 아이들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세이브 더 칠드런의 제리와 모니크 스터님 부부는 단 6개월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미션을 받았죠. 그들은 전문가적 태도를 버리고 지역 주민들 안에 답이 있다고 믿었어요. 영양실조 없는 아이들의 부모들은 하루 3번에서 4번 밥을 먹이고 새우 같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줬어요. 하지만 이는 사회적 규범에 어긋난 행동이었고 공유되지 않았죠. 스터님 부부는 건강한 아이들의 부모들을 초청해 포틀럭 파티를 열었어요. 새우, 깨, 고구마순을 함께 요리하며 새로운 식습관을 전파했죠. 결과는 6개월 만에 많은 아이들이 정상 체중을 회복했고 2년 만에 80%가 영양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이 사례는 집단 사고를 깨고 지역의 잠재력을 활용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규범을 바꾸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죠.
결론 집단 사고를 넘어 더 나은 미래로. 집단 착각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피그만 침공, 챌린저호 폭발, 튤립 광난 이 모든 비극은 집단 사고에서 비롯됐어요. 하지만 도편 추방, 레드팀, 베트남의 사례는 우리가 이를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판적 사고, 다양한 관점, 외부의 시각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우리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세네카가 말했죠. 우리는 현실보다 상상에 의해 더 자주 고통받는다. 집단 사고라는 착각을 깨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세요. 마무리.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집단 사고를 피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싶다면 아래 링크에서 집단 착각 요약 PDF를 무료로 다운로드하세요.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싶으시다면 제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